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미국 출장을 갑니다. 다행히 2주가 연기가 돼서 어제 행사 때문에 2주가 연기가 됐거든요. 2주가 연기가 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데, 최근에 누군가 저한테 그 백두산인가 장백산인가 거기서 나온 캡처의 글을 보내줬어요. 참 재밌더만요. 제가 미국으로 튀려고 성형수술하러 간대요. 번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아예 진짜 성형을 해서 송중기가 돼서 한번 돌아오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KOK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왜 그냥 두느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명이 거론이 되는데 충분히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합니다만은, 누군가 등 뒤에서 욕을 한다면 분명 그 사람보다 두 걸음 앞서 있는 것이다라는 정확한 명언이 있어요. 저는 그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프론티어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토에 깃발을 꽂는 게 우선이지, 뒤돌아서서 그들한테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됐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하고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큰 성과를 내고 오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제 우리 KOK 플랫폼 바뀌었죠? 네. K 스타디움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메인넷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수익원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인 커뮤니티 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K스타디움의 새로운 심벌도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내용들. 어제 많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회사의 기밀입니다. 탑 리더들한테 어쩔 수 없이 어떤 로직을 공개한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정식 백서가 곧 나옵니다. 모든 것은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의해서 블록체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백서에 다 나오니까 기술적인 내용 말고 예민한 부분들 빼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해야만이 우린 돈 벌러 오신 거잖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 메인넷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플랫폼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안의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나와서 KOK 플레이가 리브랜딩 됩니다 알려줄 듯 하면서 제가 못 알려드렸어요. 왜? 최종 심벌은 저도 어제 본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어제 그 현장까지도 저한테도 최종 심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심벌 나왔죠? K 스타디움. 자, K 스타디움. 어떤 의미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분이, 캐나다에 계시는 강성준 오성님이 나 개인적으로는 K 스타디움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지력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맞았어요. 자, K라는 것은 우리 K와 K의 이니셜을 가져온 걸 수도 있죠. 그 헤리티지, 그 유산을 그대로 정체성을 가져와야 되니까. 또 K-웨이브나 K-컨텐츠, K-컬처. 지금 전 세계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 K-푸드까지도 K자만 들어가면 열광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고요. 종제는 뭐였죠? KOK 플레이, 구글 플레이, 쿠팡 플레이. 지금 OTT 사업들이 땡땡땡 플레이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플레이라는 게 뭐예요? 놀다, 운동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주체의 개념이 돼요. 노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광의의 의미를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놀죠? 메타버스, 운동장, 거기서 스타디움에서 놀죠. 스타디움에서, 운동장에서 놀죠. 플레이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더 큰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심벌 로고를 한번 볼까요? 요것은 우리 KOK의 심벌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요 심벌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이거 모르면요, 제가 맥이 빠져버려요. 왕관이잖아요. 왕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꼭지점이 3개가 있죠. 어떤 뜻이에요? 플랫폼. 또 하나는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개발자.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은 유저. 요 꼭지점이 3개를 얘기하는데 KOK의 슬로건이 뭐예요? Fair, Share, Enable. 무슨 뜻이죠? Fair, 공정하게. Share, 공유한다, 나눈다. Enable, 이것을 가능케 한다. 어떤 이념을 담고 있어요? 프로토콜 경제의 이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왕관의 뜻이요. 플랫폼과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평하게 수익을 공유한다. 모든 기업의 BI나 CI는요, 그 BI와 CI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KOK 플레이가 왕관의 문양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뛰어노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큰 뜻으로 리브랜딩 된 거죠. 왕관이, 뛰어노는 사람이 왕관이 이렇게 운동장, 스타디움을 만들었어요. 콜로세움을 표식한 거예요. 콜로세움을 표식한 거고요. 요것을 멀리서 보면은 무슨 문양이 어떤 게 연상이 돼요. 네? 솥불? 솥불? 정답입니다. 예. 황소를 형상화한 거예요. 황소는 과거에 뭐였죠? 돈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금융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면은 까만 황소 상이 있습니다.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승장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불장. 그래서 불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불같이 확 타오른다고 그래서 불장이래요. 아니에요. 황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락장을 뭐라 그래요? 배어장이라고 합니다. 배어는 뭐예요? 곰. 그런데 왜 불장이라고 하고 왜 황소장이라고 하고 왜 곰장이라고 할까? 황소는요, 싸울 때 이 뿔을 가지고 올려 치받아요. 올려 칩니다. 올라간다라는 의미고요. 곰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앞발로 내려쳐요. 떨어진다. 그래서 하락 장세를 가지고 배어장이라고 하고 상승장을 가지고 황소장, 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암호화폐를 하신다면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KOK, K-스타디움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심벌의 배경과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 스타디움은요, 운동장의 개념도 있지만요, 미디움의 음자도 있어요. 또 이 음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더리움의 음자, 이더리움을 이기겠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심벌 하나를 만드는데 저한테까지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건 같지만은 굉장한 번민과 고민과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저희 K그룹이 지금 K스타디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K그룹의 문화 자체가 K스타디움의 문화예요. 앞으로는 KOK란 말을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주셔야 돼요.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우리 K그룹이 K스타디움의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K그룹의 브랜딩이 K스타디움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함, 리플렛, 사업설명 표준 PPT 자료, 라운지, 각 지역 커뮤니티 라운지의 간판, 인테리어, 표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성 이상이 되시면 배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배지가 지급되지 않아요. 왜?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지조차도 새롭게 제작해서 완전히 통일성 있는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이념으로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궁금해하시는 메인넷. 지금은 크로스 베타가 시작이 됐어요. 2월 28일부로 크로스 베타를 끝내면은 4월 중에 실질적인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됩니다. 크로즈 베타 안에서요, 실제 가스비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커뮤니티 풀이 가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 배분이 됩니다.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크로즈 베타는 50명 또는 200명의 한정적인 테스트 버전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가스비에 대한 수익이 배분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전 세계 유저들한테는 4월 중, 4월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 오픈 베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메인넷 기대 효과 수백 번 듣고요, 계속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메인넷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모든 과제, 모든 사업,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메인넷을 언제까지 완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인넷의 목표와 목적,
이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다 백서에 공개를 하거든요. 로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메인넷을 못 만들까? 왜 세상에 못 내놓을까? 그리고 세상에 내놨는데 왜 또 망할까? 그 사람마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메인넷을 만드는 데는요. 엄청난 기술 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마켓캡에 한 18,000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한 50여 종류 내외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메인넷을 만들어 놓고도 망한 회사가 많아요. 많아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왜? 메인넷만 만들어 놓으면 생태계가 저절로 될 것 같죠? 메인넷을 누가 써줘야 말이죠. 누가 써줘야. 생태계라는 게 조성이 안 돼 있으면요. 메인넷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유저가 많아야 되나? 그렇죠. 유저가 많아야 되죠. 유저가. 그 메인넷을 사용하는 유저가. 우리는 이 안에 프론티어고 충성도 있는 유저니까 우린 당연히 그 메인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송금하고 받고 이체하고 하려면은. 그런데 우리의 유저 숫자로 만족하기 위해서 메인넷을 만들어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장에서. 지금은 이더리움 메인넷을 가장 많이 쓰죠. ERC20이라는 체인을. 근데 ERC20 체인을 쓰는 게 전 세계 거의 다인데 그 중에서 KOK가 몇 위 정도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30위권 됩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우리 자체 유저의 커뮤니티만으로도 충분한 가스비 수익이 나오고도 남아요. 그런데 가격이 싸고 기술력이 나오고. 즉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더리움 지금 한 5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때그때 트래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데 이더의 속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한 30 TPS 채 안 돼요. 초당 처리 건수가. 그러니까 트래픽이 걸리는 거고 트래픽이 걸리면 가스비가 상승하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5만 원이 아니라 단 1센트, 100원. 단 1센트. 거기에 속도가 최소 10,000 TPS. 10,000 TPS. 오늘은 이제 숫자는 말씀을 안 드려요.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팁을 한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15,000 TPS라는 것을 국제 공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10,000 TPS를 충족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또 그때 가서는, 나중 가서는 또 TPS 속도가 또 훨씬 더 올라가겠죠. 1센트 곱하기 1초에 10,000 TPS면 1센트 곱하기 10,000 곱하기 60초 하면 1분이죠.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 대충 10,000 TPS가 충족이 됐을 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어마어마합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대로 복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70만 명의 유저예요. 70만 명 됩니다. 150개국에. 70만 명 곱하기 1센트. 우리한테 지급할 때 우리가 1센트를 회사에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돼요.
1센트 곱하기 24시간 하루에요. 곱하기 365일 하면은 우리로 인해서 나오는 가스비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계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받기만 하나요? 거래소로 또 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1센트 내야 돼요. 네. 또 누구한테 송금하고 앞으로 페이먼트, 미디움 페이먼트가 시작이 되면 결제를 하겠죠? 결제할 때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요. 복장 터져요. 근데 우리 KOK 토큰으로 코인이죠.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결제가 됩니다. 이때도 뭐가 발생이 돼요? 가스비가 발생이 돼요. 우리 유저만으로도 조 단위 이상의 가스비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을 상대로 해서 이 시스템,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남들이 써야 돼요. 남들이. 자, 속도 빠르고 기술력 있고 가스비 싸고 그리고 이더리움과 다른 유틸리티 코인에 최적화된 결제용 코인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그렇다면은 들여다보고 이거 괜찮겠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K스타디움 체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스비를 KOK를 사서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70만, 100만, 1000만, 1억이 됐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콘텐츠 개발자들, 공급사들, 광고주들,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물이 좋아, 유저가 많아. 그럼 그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D앱이라고 합니다. D앱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KOK 코인을 사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수요입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 거고요. 투명하게 수익 재원이 보여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캔하는 거.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변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위변조한다면 사기꾼이죠. 아니 위변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KOK가 콘텐츠가 없는데 뭘로 벌어서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서 그 보상을 다죠.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막는 거지. 그동안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 좀 공부 좀 해 이 바보야. 이미 발행해놓은 토큰이야.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가능한 거야 라고 애써서 설명을 했잖아요. 물론 토큰 이코노미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얼마의 KOK 코인이 가스비 이익으로 쌓이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얘기해.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조만간 제법 큰 거 하나 터집니다. 우린 큰 거 아니면 안 해요. 세계 메이저 10대 메이저 아니면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앱들이 탄생이 된다. 우리의 독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체인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나 KOK 토큰을 사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됐다.
2년 반이 됐습니다. 야, 이 회사는 2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매일매일 수익을 지불해 줬어.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100년 된 기업도 1000년 된 기업도요. 내일 모레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 있어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되리라는 법은 더더욱 없어요. 삼성도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제로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 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작동 원리. 작동 원리. 로직이라고 하죠. 경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무릎을 치게 됩니다. K스타디움의 어플이에요. 메인넷 어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크로즈 베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플의 내용들은 다 있어요. 다 캡처할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굳이 발표할 이유가 없어서 오픈된 것만 하겠습니다. 요게 K스타디움의 메인넷인데 여기에 보면은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핵심은 커뮤니티 풀이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이 메인넷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K스타디움 브릿지 상품. 어떤 체인하고도 연계가 돼요. 우리가 이더리움에 기반한 KOK 토큰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메인넷에 사용돼서 코인으로 되려면 브릿지 상품을 이용하면 바로 갑니다. 더 이상의 기술적인 내용은 오늘 개념 정리만 하는 거예요. 백서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서가 나올 때쯤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K스타디움의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수익 보상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거의 기관들의 노름이었어요. 기관들을 위한 왜? 기관들이 냄새를 더 맡거든요. 우리 K스타디움에 지금 기관 투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기린펀드하고 체인캐피탈. 세계적인 곳이에요. 이들은요. 처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기관들은. 그러다가 늦기 전에 아, 요 루키가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싶으면 돈을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요. 그게 기관들이에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코인들은 거의 기관들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어요. 기관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개인에게 오픈해서 투자와 보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것. 콘텐츠 플랫폼의 영업이익이 따로 있고 가스비 영업이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매년 생성되는 추가되는 코인의 양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략 수천만 개. 연간 수천만 개의 인플레이션 수량이 매년 발생이 돼요. 모든 코인은 다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피.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가스비 중에 엄청난 양이 이 커뮤니티 풀의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있어요. 우리가 유저가 많아지면은 점점 D앱들이 들어온다고 했죠. D앱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려면은 뭘 하죠? 서비스를 해줘요. 처음에 오픈빨 같은 거. 어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 뭘 주죠? 에어드랍을 주죠. D앱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에어드랍 행사를 합니다. 그거 역시 기업 풀에 커뮤니티 풀에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몽땅 보상으로 가게 됩니다. 수량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달러나 원 단위로 말씀 안 드려요. 수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백서에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배분이 되느냐. 이 커뮤니티 풀은 참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메인넷 런칭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입니다. 기본 보상은 지분율대로 자본주의니까 많이 기여하신 분들한테, 많이 스테이킹 하신 분들한테 안분 계산해서 나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두 번째는, 이건 공평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정이에요. 많이 넣은 사람과 작게 넣은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안분 계산해서 줬기 때문에 보상을, 여기서는 가장 많이 넣은 사람한테 많은 수익을 줍니다. 많은 보상을 줍니다. 1등한테 상당 부분 돌아가요. 노드 수는요, 뭐 20개가 돼도 좋고 200개가 돼도 좋고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12위까지만 순위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12위 안에 들어야 되겠고, 이왕이면 1, 2, 3등 안에 들은 게 좋겠죠. 1등 보상에게 2등 보상액과 차이는 33%가 감소가 됩니다. 2등과 3등 역시 보상이 33%가 또 감소가 되고 계속 감소가 돼서 12위까지 노드에게 기여자들한테 보상이 주어지고요. 여기서도 채굴 보상이 있어요. 6개의 노드입니다. 우리는 6개 노드 안에 들어가시는 분한테 채굴 보상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결국에는요, 기본 보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아도 많이 기여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 순위 보상, 또 6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채굴 보상 때문에 이 그래프의 차이처럼 1위 노드와 2위 노드, 또 2위 노드와 3위 노드의 보상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위 노드에 들어가셔야 돼요. 상위 노드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KOK를 여기다가 투자 또는 스테이킹 개념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돈을 더 벌겠다면, 더 수익을 내겠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KOK로 내가 지금 거래소에서 사서 집어넣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위임하시면 됩니다. 디포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포스. 우리 PD에 보면은, 공지에 보면은 투자, 위임, 보상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상당히. 지금은 호기심 반, 기대 반, 또 이게 나한테 무슨 나쁜 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켜보세요. 그런데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는요,
과감한 자에게 유리하다. 이거 블록체인이에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노드가, 그러니까 그 노드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노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스테이킹을 기여를 했는지, 이것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누적되고 자기의 별도의 지갑이 생성이 돼요. 별도의 지갑이. 그런데 한번 지갑이 생성이 되면은 매일매일 이 순위 안에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스비와 인플레이션 수량과 트랜잭션 피와 이런 에어드랍이 매일매일 들어오겠죠.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붙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요, 처음에는 우리 프론티어들의 장터가 될 텐데, 놀이터가 될 텐데, 이제 기관과 고래들이 들어옵니다. 당분간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리더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더들이 분명히 1위부터 6위 아니면 1위부터 12위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뭐 한 1, 2등은 하겠죠. 상당 기간 동안은. 예? 저는 많이 할 거거든요. 예. 이 원리를, 작동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아, 송가병 노드가 좀 제일 1등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위임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제가 상위 순위에 있을 텐데,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외부에 소문이 나서 고래라든가 큰 손들이 거래소에서 몽땅 쌍거리를 끌어가지고 여기에 넣는 순간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순위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커뮤니티 풀에 많은 KOK 코인이 이제 잠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못 빼갑니다. 대신 보상으로 받습니다. 새로운 보상으로. 그러면 이 돈이 아니죠. 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매도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소각의 효과가 있죠. 잠재적인 매도량이 완전히 줄어버렸죠. 거래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넣기 위해서 또 다른 D앱들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체인을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토큰의, 코인의 매수세가 늘어나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커뮤니티 풀로 확 줄어버려요. 계속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장학재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화에 투자하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노드가 야, 우리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장학재단 설립하자. 저는 하고 싶어요. 여기는 재단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투표에는. 오로지 우리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재단이 전혀 관여 못해요. 이걸 가지고 DOA, 다오라고 하기도 하고. 다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예. 소각하자. 투표에서 51%에 지지받으면 소각. 장학재단 설립하자. 투표에서 51%에 지지받으면 장학재단 설립하고, 어떤 영화에, 어떤 콘텐츠에 우리가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했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죠. 이익이 나면 역시 안분계산에서 새로운 수익으로 또 돌려받고요. 사장님이 요번에 우리 유치원에 좀 투자해줘. 명제를 올렸어요. 근데 이 안건을 올리는 데는 반드시 디포짓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걸러지지 않은 많은 안건들이 올라와요. 그 안건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 디포짓은 그대로 커뮤니티 풀에 우리의 보상으로 또 날아갔습니다.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리지 말아라 라는 취지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백서가 공개되는 대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흥미롭죠? 네. 이 디포스 개념은요, 이오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체인들은 요것만 줘요. 채굴 보상만 주고요. 이렇게 순위 보상이라든가 기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K-스타디움 체인이 세계 최초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특허 출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양손에 떡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마이닝 풀, 채굴 수입, 후원 수입, 등급 수입. 그것도 이제 다단계성이 없어졌죠. 예? 2단계밖에 이제 안 풀립니다. 2단계입니다, 지금. 이 채굴 수익은 마이닝 풀은 US 달러 개념이에요. US 달러 개념에 그날의 토큰 가격으로 나눠서 수량으로 들어오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고 화수분 같은 수익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많고 오늘보다 내일이 많아요. 다 체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반면에 이 커뮤니티 풀, 새로운 풀은요, 수량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날은 나 혼자서 100개의 KOK를 스테이킹 풀에 넣었어요. 커뮤니티 풀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 혼자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내가 1등이잖아요. 그날 들어온 가스비의 코인 수량이 가령 10만 개다. 100개 넣고 그 10만 개가 몽땅 내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일도 10만 개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어. 안분계산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넣은 것보다 적게 남을 수도 있어요. 보상이. 그래서 뭐냐? 수량이고 이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시간만 가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수익이 발생되는 반면 이건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눈치 보기도 해야 되고 어쩌면 갬블성 베팅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누구한테 묻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것도 자신 없으면 남들 돈 버는 거 앉아서 쳐다보긴 하든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어제 이쪽 주최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정확히 2,800석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좌석을 늘릴 수가 없대요. 좌석을 늘릴 수가 없고 생각보다는 좌석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3,500석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공연장을 잘하냐면 제가 건축사무소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 회사가 감리를 한 현장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여기를. 제가 임원 때. 또 재밌는 얘기가 좀 전에 들려왔어요. 이 기획사에다가 백두산 애들이 또 메일을 보냈어요. 사기꾼 집단한테 엔터테인먼트나 아티스트가 농락당하면 안 된다. 당장 공연을 취소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표를 판 거밖에 없잖아요. 응? 참 얘들 왜 이럴까요? 2년 반 전부터 계속 잘못된다 책임지고 내가 목숨 걸고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떠한 주입식의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해하고 신규분들을 초대하더라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어떤 기업 세미나의 색깔 그런 분위기 안 나게끔 정말 재밌게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혹시 좌석이 지금 2,800석밖에 안 되니까 누구한테 표를 나눠 표 한 장이 13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6성, 7성, 8성이 다 분담을 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2030 행사에서 좀 남은 자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13만 원짜리 표가 노쇼가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원 정도의 사전 신청비는 받을 거예요. 접수는. 대신에 그 3만 원 이상 가는 사은품, 블록체인 경제 책 한 권과 K스타디움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티셔츠, 통일된 티셔츠를 현장에서 입도록 할 거예요. 3만 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고, 책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왜 또 드리느냐? 주변에 전달해 주시라고. 주변에 전달해 주시라고.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K그룹의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브랜딩 작업은 한 1년 정도를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기업이, 대기업이 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리더들의 역량 강화. 회사는,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같이 레벨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5성 이상이니까 CEO 과정만 가면 되지. 내가 무슨 3성 이상 가는 핵심 리더 과정을 가지? 가우 빠지게, 모양 빠지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은요, 필수예요. 이 두 개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시면은 K그룹에서 5성 배지 안 드립니다. 6성 트로피, 7성 트로피 안 드립니다. 신청자 명단을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나와요. 굳이 이 과정에 안 와도 될 충성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리더들은 다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꼭 저 사람은 이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5성인데 아직도 돈 먹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청자 명단에 없습니다. 강제로 저는 가르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K그룹의 수장은 접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KOK를 K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저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앞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8성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면 다 강제로 그룹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5월 행사에 8성 승급식 있고요. 다음 행사 때 또 8성이 나오시면 새로운 8성의 승급식과 비전 선포식이 있을 거예요. 8성은 됐는데 그룹 분리를 안 한다? 저 평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기 싫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못 얻어요. 저 어제 집에 12시 반에 와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이 작업을 뜯었다 고쳤다 어느 수위까지 발표를 해야 될지 이거 고민하느냐고요.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다 8성 보내서 그룹 분리해서 이제 그때 가서 저는 프리하게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K그룹의 이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되고 K그룹의 이 시스템에 안 들어오시겠다면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본 카피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카피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K스타디움, KOK의 미래 가치는 건강한 커뮤니티의 완성이다. 최근에 선능스터디에서 강의를 해주신 박샘 오성께서 이런 카피를 내놓으셨어요. 또 그분이 KOK는 마케팅이 아니고 브랜딩이다 라는 카피도 내놓으셨어요. 우리 KOK, K스타디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우리 K스타디움은요, 이 커뮤니티가 건실하고 건강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업보전이 된다면 절대로 나고자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부를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 잘 다녀올 거고요. 다녀와서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